지난 시간 우리는 김희석 씨의 사례를 통해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통해 자수까지 해가며 1조 원대 사기 주범의 범죄 은닉 자금, 또 검사와의 부적절한 거리를 밝히려던 사건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찰의 수사와 달랐던 검찰 수사의 허점을 좀 더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보도의 핵심부터 잠시 보시죠. 2017년 15년형을 확정받은 IDS홀딩스 다단계 사기 주범 김성훈. 그의 범죄 자금 은닉을 돕던 브로커 재소자 이 씨는 김희석 씨를 통해 김성훈의 형 집행 정지를 성사시켜 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26일부터 접견 변호사 이지연을 붙이죠. 김희석 씨는 실제로 변호사가 김성훈의 범죄 은닉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까지 모은 후에 2019년 7월 12일 경찰에 자수합니다. 경찰은 2020년 10월 김희석 씨와 브로커 재소자 이 씨, 또 그의 측근 김 씨, 이지연 변호사를 알선수재로, 또 김성훈을 범죄 수익 은닉죄로 기소 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안 수사 명령이 내려졌고 보강 수사를 통해 경찰은 다시 2021년 6월 검찰에 재송치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거짓 이유를 들며 기소 중지를 하죠. 그러다 햇수로 5년이 흘러 제보자 김희석 씨만을 단독 기소합니다. 김희석 씨를 단독 기소한 건 임풍성 검사. 참고로 임풍성 검사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등의 혐의로 법무부 감찰과 징계를 받은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을 대표해 검찰 내부망에 비판글을 올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논리는 허점 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봐도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는 김희석 씨가 능력도 없으면서 김성훈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게 해줄 것처럼 속인 것이라면서 김희석 씨만을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변호사법으로 기소했다면 최소 이지연 변호사를 함께 기소하지 않았는지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기죠. 이지연 변호사는 김성훈과 브로커 재소자 이땡용을 접견하며 그들의 범죄 자금 은닉을 돕는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넘어 실제 자금을 보관한 인물입니다. 이지연 변호사는 2017년 3월 15일 이땡용 씨를 접견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6일까지 이땡용, 김성훈, 또 김희석 씨를 총 495번이나 접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2020년 7월 23일 수사보고. 이지연이 이땡용, 김희석, 김성훈 3명과 접견한 날짜 확인 및 그 당시에 있었던 특이사항에 대한 분석. 이지연 변호사를 김희석 씨에게 소개한 건 브로커 재소자 이땡용입니다. 이건 이지연 씨도 경찰 조사 당시부터 시인하고 있는 내용이죠. 경찰의 수사 목록을 볼까요? 실제로 이땡용의 제안으로 김희석 씨에게 이지연 변호사가 처음 찾아갔다는 2018년 1월 26일입니다. 2018년 1월 26일 오전 9시 50분 김희석, 오전 10시 2분 이땡용, 오전 10시 24분 김성훈 접견. 또 이지연 변호사는 김희석 씨를 최초 접견하기 이틀 전인 2018년 1월 24일 오전 10시 21분에는 이땡용을, 또 10여 분 후인 오전 10시 34분에는 김성훈을 순차 접견했습니다. 흐름으로 볼 때 이지연 변호사가 1월 24일 이땡용과 김성훈을 순차 접견하면서 먼저 모의를 하고 이후 김희석 씨를 찾아가 이땡용의 제안을 전달하고 또 같은 날 곧장 이땡용을 접견, 또 그 내용을 김성훈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죠. 이후로도 이지연 변호사는 김성훈, 이땡용, 김희석 씨를 순차적으로 접견합니다. 김희석 씨의 주장대로 이지연 변호사가 세 사람을 순차 접견하며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은 김희석 씨가 김성훈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형 집행정지로 나가게 해줄 것처럼 먼저 제안을 해 사기를 쳤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 김성훈은 15년형을 선고받고 좌절했다가 2017년 10월경부터 형 집행정지로 나갈 것처럼 자신했다는 겁니다.
또 접견오는 지인들에게 이땡용을 통해 형 집행정지로 나갈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했죠. 한꺼번에 형은 이걸 다 징역살이 하기는 힘드니까 잠깐만이라도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 그 형한테 노하우를 배우고 있어. 내가 무식하게 15년 동안 다 있겠냐? 뭔가 수를 내야지. 이땡용이 김희석 씨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봐도 얘기는 다릅니다. 2019년 2월 25일 이땡용이 김희석 씨에게 보낸 편지 보시죠. 길동이 건은 유지는 IDS 홀딩스 대관 업무 담당한 사람으로 서울경찰청장 뇌물 주었다고 특수부 김영일 부장에게 길동이가 수사 협조한 건으로 이미 매스컴에 많이 보도된 사건이고 408호는 김영일 부장실로 길동이가 위사건 협조차 자주 출정 다닌 것인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똑같이 반복되니 형이 짜증이 난다. 형이 길동이에게 5월 말까지 형 집을 희석이가 마무리한다고 최종 이야기했다. 너가 형 체면 살리려면 5월 말까지 처리해주라. 형도 길동이 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다. 형이 길동이에게 5월 말까지 형 집을 희석이가 마무리한다고 최종 이야기했다. 내가 형 체면을 살리려면 5월 말까지 처리해주라. 형도 길동이 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여기서 길동이는 김성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땡용은 김희석 씨에게 5월 말까지 형 집행정지건을 최종 마무리한다고 김성훈에게 얘기했다. 그러니 자신의 체면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죠. 자신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다시 2018년 6월 이땡용이 김희석 씨에게 보낸 편지도 볼까요? 길동이 건은 형 체면 세워지고 최선을 다해다오. 형은 네가 반드시 해낼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단다. 길동이 건은 되는 것이 중요하니 넉넉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꼭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 너는 할 수 있다고 형은 확신한다. 편지에도 적혀 있듯 형 집행정지권을 성사시켜달라며 간곡하게 요구하는 건 이땡용 측이었습니다. 체면을 살려달라면서 말입니다. 이땡용은 김성훈을 도와 그의 범죄 은닉자금을 함께 받아 챙기는 게 목적이었을 겁니다. 경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 보건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건 김희석 씨가 이 건을 성사시켜야만 자신도 김성훈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검찰도 두 사람이 수차례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서신에는 금전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띕니다. 2019년 5월 21일 이땡용이 김희석 씨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길동이 건은 잘 되었다니 정말 고생 많았다. 길동이 나가면 집행하기로 한 3억 원은 이변이 지금도 가지고 있으니 바로 집행하도록 이변에게 지시하고 이변 명예 확인서를 너한테 전달하도록 지시할게. 고생했다. 그리고 0.3은 모양이 그러니 길동이 나가는 날 바로 집행하도록 하면 안 되겠니? 또 2019년 5월 28일에는 이변에게 지시했으니 0.3 처리와 이변 명예 확인서 바로 해줄 것이다. 그러나 김희석 씨는 애초에 일을 진행할 마음이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일이 어그러지자 이땡용은 김희석 씨에게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김성훈에게 사죄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2019년 6월 25일자 서신 보시죠. 너가 조건부 형 집으로 나갔다 왔다 하여 형은 철저히 믿었는데 이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자. 7월 5일까지 형한테 받은 자금 돌려주고 성훈이 조건부 형 집은 접도록 하자. 성훈이한테 괜한 희망 고문 준 것에 대해 오늘 형도 사죄의 편지를 써서 보낼 것이다. 7월 5일까지 너가 나한테 받은 돈 반환해주고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자. 검찰은 김희석 씨가 김성훈의 형 집행정지를 약속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최소 함께 모의한 공범들을 왜 함께 기소하지 않은 걸까요? 자금 흐름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임풍성 검사는 김성훈의 형 집행정지 알선을 위해 김성훈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지연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준 것이라는 김희석 씨의 말보다는 김희석 씨가 변호사가 필요해 이지연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라는 이지연 변호사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지연은 2018년 1월 26일 김희석을 첫 접견한 이후부터 김희석이 재소자의 합의금, 자금 회수 문제로 변호사가 필요하니 그 일을 맡아 달라고 하였고 김희석이 위 자금의 합의금, 회수 자금의 10%를 변호사 비용으로 자신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의자가 김희석 관련으로 수령한 돈은 자신이 김희석의 뇌물공여 상고심 사건 및 각종 진정제기, 증거기록 복사, 경찰서 증거 제출, 민사소 제기 등 여러 사건을 수임하면서 받은 정당한 변호사 비용이고
형집행정지 알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아니다. 그러니까 김희석 씨가 자신의 뇌물 공여, 상고심이나 각종 진정 제기, 증거 기록 복사 등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해 이지연 변호사를 선임했을 뿐이고 형 집행정지건은 김희석 씨가 김성훈 일당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상고심이나 진정 제기, 증거 기록 복사 등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이지연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자신의 변호인에게 이체를 시켰다? 이상해도 많이 이상합니다. 게다가 김희석 씨가 이지연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의뢰한 것이라면 자금은 김희석 씨에게서 이지연 변호사에게 이동됐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14일 송금한 4,500만 원과 2019년 5월 31일 송금한 2,700만 원, 총 7,200만 원은 김희석 씨의 돈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2020년 7월 6일 작성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의 수사보고 볼까요? 이지연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이땡용이 이지연을 통해 김희석에게 보낸 금액을 확인하였음. 2018년 9월 14일 송금한 4,500만 원과 2019년 5월 31일 송금한 2,700만 원, 총 7,200만 원은 김희석의 돈이 아니라 김땡봉으로부터 교부받아 마련된 것으로 확인된다. 김땡봉은 김성훈의 자금 은닉을 돕기 위해 이땡용 씨가 세웠던 바지 사장입니다. 말하자면 김성훈 일당의 일원인 거죠. 경찰 수사보고를 좀 더 보시죠. 2018년 9월 14일 4,500만 원 서땡식의 계좌, 김땡봉의 계좌를 거쳐 이지연에게 전달된 5천만 원이 그 재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그러니까 김땡봉과 서땡식 이렇게 김성훈 일당에게서 이지연 변호사를 거쳐 김희석 씨의 변호인에게 자금이 전달됐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 5월 31일 흘러간 2,700만 원도 김희석 씨의 자금이 아닙니다. 2019년 5월 31일 2,700만 원은 은혜공동체교회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교부받아 마련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 관련 이지연은 김희석에게 2,700만 원을 송금한 뒤 2017년 11월 말경 김땡봉으로부터 받았던 현금 3억 원 중 3천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니까 자금이 은혜공동체 교회에서 이지연의 하나은행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를 거쳐 김희석 씨의 변호인에게 전달됐는데요. 이 돈은 2017년 11월 말경 김성훈 일당인 김땡봉으로부터 받아 은혜공동체 교회에 파킹했던 돈이라는 진술을 이지연 변호사로부터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김희석 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제보한 3억 원의 수표 사본, 또 이지연 변호사가 김성훈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그중 10%의 돈을 보내라 했고 실제로 받아냈다. 이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거죠. 검찰은 이땡용과 김성훈 간의 자금 거래 내역도 살펴봤습니다. 피해자 이땡용은 김성훈의 형집행정지 알선 명목으로 자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본건 알선 명목 자금 수수 시기를 특정한 2018년 3월 16일 같은 해 6월 16일 이전에도 피의자 이땡용과 김성훈 간에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피의자 이지연과 김땡봉의 금융계좌 내역. (2017년 9월 22일) 정땡훈이 김땡봉에게 2억 원 전달. 피의자 이땡용은 자신의 자시 사건 피해자에 대한 형사 합의금 마련을 위해 김성훈에게 2억 원을 빌려 2017년 9월 25일경 김땡봉 국민은행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 인출하여 합의금으로 사용. 참고로 정땡훈은 김성훈의 금고직입니다. 검찰의 수사보고 내용 좀 더 볼까요? 2017년 11월 15일 정땡훈이 김땡봉에게 2억 원, 이지연에게 2억 원 전달. 2017년 11월 16일 김땡봉은 국민은행 계좌로 1억 2,900만 원 입금. 이중 2017년 11월 22일 CP홀딩스 법인 계좌로 1억 원, 같은 달 28일 2억 원 이체하여 법인 설립 자금으로 사용. (2017년 11월 16일) 이지연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 입금해 이중 1억 5천만 원 이땡용의 둘째 동서에게 이체. 5천만 원 이지연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 후 다음 날인 11월 17일 이땡용 조카에게 이체. 이땡용은 딸 결혼 자금 등으로 필요해 김성훈에게 빌린 것이라 진술. CP홀딩스는 김성훈의 자금 세탁을 위해 만든 법인입니다. 김땡봉을 바지 사장으로 세웠죠.
오히려 김성훈의 범죄 자금 은닉이 수년간 이어져 왔구나. 이 내용을 보면 그리 생각해야 했지만 임풍성 검사는 이를 정상적인 대여라는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줬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김땡봉으로부터 교부받아 은혜공동체 교회를 통해 이지연 계좌를 거쳐 김희석 씨의 변호인에게 흘러간 2,700만 원과 이지연 변호사가 수수료를 챙긴 300만 원, 이 총 3천만 원이 김성훈의 돈이란 사실을 이지연 변호사와 심지어 김성훈도 시인했습니다. 2020년 8월 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지연 변호사 피의자 신문조서. 지난해 진술 때는 2017년 11월 말 김땡봉의 현금 3억을 받아 피의자 주소지 옷장에 보관하다가 2019년 5월 박땡땡 김희석 변호인 계좌로 2,700만 원 입금한 후 보관하던 현금 3천만 원을 피의자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했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2018년 11월경 법무법인 목민 안에 있는 제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땡훈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는데 김성훈이 자기가 필요할 때 쓰겠다면서 저에게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 돈을 제 집 옷장에 보관하다가 은혜 공동체교회 명의 계좌로 현금 3천만 원을 입금한 뒤 다시 제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제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서 김희석의 계좌인 박땡땡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이체한 것입니다. 이지연 변호사는 진술을 조금 변경했죠. 보관하고 있던 금액은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장소는 자신의 옷장에서 은혜 공동체 교회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누구의 돈인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본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직접 현금을 입금해서 김희석에게 송금하지 않고 은혜 공동체교회 계좌 등 여러 개의 계좌를 통해서 돈을 이동시킨 뒤 송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명의 계좌로 현금 3천만 원을 입금하는 것이 찝찝해서 그랬습니다. 어떤 부분이 찝찝했다는 것인가요? 김성훈의 돈이라서 그랬습니다. 또 김성훈마저도 그것도 임풍성 검사실에서 3천만 원은 자신의 돈이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진술인이 2019년 5월 29일경 이지연을 통해 김희석에게 3천만 원을 준 사실이 있지요. 맞습니다. 위 3천만 원을 김희석에게 준 경위를 진술해 보세요. 김희석이 먼저 변호사 선임료로 3천만 원을 요청했고 이지연을 통해 형집행정지휘를 보는 변호사한테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3천만 원은 2018년 11월경 진술인이 정땡훈을 통해 이지연에게 보관 맡겼던 1억 5천만 원 중 일부가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위 1억 5천만 원은 진술인의 돈인가요? 네, 제 돈입니다. 이지연에게 위 현금 1억 5천만 원을 보관 맡겼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나 제가 써야 할 돈이 있으면 당시 접견 변호를 맡고 있던 이지연을 통해 써야 했기 때문에 별도로 맡겨둔 돈입니다. 물론 1억 5천만 원이란 돈은 김성훈의 은닉자금 중 매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그러나 분명 이미 파산 선고된 이후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안 됐던 김성훈이 접견 변호사에게 돈을 맡겨놓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검찰은 김성훈을 기소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최소 검찰이 김희석 씨의 주장을 다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희석 씨만을 기소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죠. 김성훈은 검찰에서 자신의 형 집행정지권을 이땡용이 김희석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돈을 보낸 걸까요? 김성훈 진술의 허점이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다시 묻지 않습니다. 또 김성훈은 수표 3억 원의 사본이 김희석 씨에게 전달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공주교도소에서 입수한 이땡용의 메모장과 전자서신 등의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김성훈은 자신의 형 집행정지권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이땡용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을 통해 알게 된 사실. 압수된 전자서신 내용을 확인한 바 이지연이 김성훈에 대한 형집행정지 청탁의 진행사항을 이땡용에게 2019년 8월 14일에서 9월 18일 사이 수시로 보고한 사실. 이지연이 2019년 8월 16일 위 청탁의 진행 상황을 김성훈에게도 통보해주자 김성훈이 일단 지켜보기로 하자고 반응한 사실. 김땡봉이 김영일 검사와 직접 통화해 이땡용의 전달 사항을 김영일에게 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마도 이지연 변호사도 김성훈도 이 3천만 원의 출처마저 부인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발목을 잡는 것 중 하나, 이지연 변호사가 보낸 서신이 있었을 텐데요. 김희석 씨가 2019년 9월 12일 자수하기 전 이땡용에게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통보를 하자
이지연 변호사는 김희석 씨에게 인터넷으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오늘 길동이 접견했습니다. 일이 연기된 것이라면 중단하지 말고 추진해달라. 그래도 안 되면 말일까지 한다고 했으니 금원은 이 회장과 정리하면 되는 거다. 열심히 했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서로 열심히 한 거니 비난할 일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이 안 된다면 오고 간 금전만 정리하면 되고 애써준 것도 고맙고 얼굴 붉히고 싸울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지연 변호사는 김성훈을 앞서 접견하고 왔다라면서 서로 열심히 한 거니 비난 말자. 일이 안 되면 금전을 정리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김희석 씨로부터 그저 변호사 비용을 받은 것이라면 무슨 금전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또 김성훈은 왜 또 접견하고 온 걸까요? 또 그 사실을 왜 김희석 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 더, 김성훈은 검찰 조사 당시 2018년 9월 14일 김희석 씨의 변호인에게 송금된 5천만 원 중 4,500만 원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풍성 검사는 검찰 수사 보고를 통해 이 돈은 이땡용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 진술과 자료를 보더라도 이땡용 씨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 역시 김성훈의 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이 수상한 검찰 조사에 함께 배석한 변호인이 있는데요. 기꺼이 목포까지 달려가 김성훈 조사를 위해 조력했던 건 다름 아닌 공수처장 직무대행까지 지냈던 김선규 변호사. 그는 공수처에서 직무대행을 하기 전 단박과 다전에서 일했고 공수처를 나와서도 다전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훈은 경찰에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추가됐었는데요. 이 뇌물공여건 변호를 맡았던 것도 법무법인의 단박. 이때도 검찰은 사건을 4년간 묵혔다가 기소를 했습니다. 또 김성훈의 범죄 수익 은닉 관련 변호는 법무법인 다전이 맡았죠. 이 수상한 검찰 수사의 결정 배경에 김선규 변호사와 또 그가 거쳐간 또 지금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 우연일까요? 우리는 계속 묻게 됩니다.